2021 미철 음식 기행일지 2021년 6월 2일 엄지식당에서 병어를 만나다 2021년 6월 8일 흑산도 홍탁에서 홍어를 만나다 채강면역에 간재미 무침과 버드나무집에 홍어무침을 만나다 2021년 6월 24일 금산 식당에서 밴댕이를 만나다 2021년 7월 6일 제철 홍어 무침 꽃게장에 꽃게를 만나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모임 중지 2021년 9월 14일 선어집에서 민어를 만나다 2021년 9월 28일 독백골에서 우럭을 만나다 2021년 10월 16일 백년도 냉면에서 냉면을 만나다 2021년 10월 16일 어시장 및 서해 바다를 찾아가다 바다 음식의 원형을 찾아가다 2021년 10월 26일 낙지 마당에 낙지와 갑오징어를 만나다 2021년 11월 6일 본가 물텀벙에서 물텀벙을 만나다 2021년 11월 8일 삼원 일식에서 선어를 만나다 2021년 11월 11일 용인정에서 대구를 만나다 2021년 11월 16일 홍어집에서 조기를 만나다 2021년 11월 22일 호얀의 칼국수에서 바지락을 만나다 2021년 11월 23일 백령 면옥에서 냉면을 만나다 미추홀 바다음식 단상 천영기 학산포럼 대표 젊었을 때는 육고기를 좋아하긴 했지만 특별하게 좋아하는 음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누군가 무엇을 먹을 거냐고 물으면 항상 아무거나 라고 답했다. 실제 밤을 새우고 입안이 텁텁해도 밥 한 숟갈만 들어가도 식욕이 돋는 먹성 좋은 체질이기에 먹거리에 대해 특별히 고민을 한 적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육고기를 멀리하게 되고 해산물이나 채소류가 입맛을 돋우기 시작했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시절이지만 학산문화원에서 진행하는 미추홀구 음식 기록, 특히 해산물 중심의 음식점 탐방에 참여하게 되었다. 아마도 근 5개월 동안 해산물을 집중적으로 먹어보기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던 것 같다. 인천에 살기에 손님을 접대하거나 회식을 할 경우 대부분 횟집을 찾았지만 이렇게 다양한 해산물을 그것도 거의 대표적인 전문점에서 집중적으로 먹어볼 수 있었다니 당연히 구름 위를 사뿐사뿐 날아가는 꿈 같은 시간이었으며 해산물의 각종 맛에 눈을 뜬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음식점을 탐방하며 먹었던 음식들은 예전에도 여러 차례 먹어본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냥 맛있다는 느낌과 역시 맛집은 뭔가 다르다는 생각 정도에 머물렀고 가끔 가다 다시 더 찾아가는 정도에서 그쳤던 것 같다. 어쩌면 배부르게 먹었다는 포만감이 우선이었던 것 같다. 아니, 오히려 미각이 예민하지 않기에 어느 음식이나 맛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그러나 이번 음식 탐방을 통해 음식의 맛은 미각만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음식에도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고 마치 양파 껍질이 벗겨지며 뽀얀 속살을 드러내듯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새로운 사실을 알 때마다 새로운 풍미를 음미할 수 있었다. 물론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것은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우선 재료가 신선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맛은 좋다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음식이 시작하는 것 같다. 우리가 탐방하며 시식한 것이 해산물이었기에 특히
신선한 재료를 구하려는 주인의 노력과 정성이 더해져 풍미를 올렸다. 각 집마다 분위기는 달랐지만 주인들의 음식에 대한 자부심은 그들의 정성과 노력만큼 컸던 것 같다. 어쩌면 우리는 주인이 당당히 차려주는 자부심을 맛있게 시식한 것은 아닌지, 그랬기에 그들의 음식점이 맛집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이번 음식 탐방은 미추홀구에 한정했지만 미추홀구만 해도 이렇게 많은 해산물 요리점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 역시 인천은 해양도시가 맞다. 풍부한 바다의 물산들이 지천에 깔려 있었다. 우리는 그 중에 일부만 맛보았을 뿐이다. 다양한 지역에서 이주해온 분들이 자신의 지역 이야기를 담아 엮어내는 해산물 요리는 새로운 인천의 맛을 만들며 인천의 요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입맛의 취향이 각자 다르기에 어느 음식이 더 맛이 좋았다고 평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평가하는 것 자체는 이 책의 취지하고도 어긋난다. 그러나 입에 딱 맞는 맛을 만났을 때의 기쁨, 아니 어쩌면 경이로움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는지, 내게는 우럭젓국이 바로 그것이었다. 뽀얀 국물과 깊은 맛에 흠뻑 젖어 전율을 느꼈다고 하면 과장이 될는지. 그런데 잊지 못할 깊은 맛에 다시 가게를 찾았을 때 다른 가게로 바뀐 것이 너무 아쉬웠다. 코로나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졌거나 주인장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가게를 접었을 텐데, 분명한 것은 미추홀구에서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우럭젓국이 사라졌다는 안타까움에 계속 눈에 밟힌다. 음식도 맛도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하며 소멸과 생성을 거듭하겠지만 과거로부터 이어온 깊은 맛을 가진 음식은 꾸준히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 권의 음식 문화에 담긴 이야기들이 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담긴다는 것, 이를 위해 노력한 모든 분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정형서 학산문화원장과 사무국장 및 직원들, 그리고 같이 음식 탐방에 참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분들, 특히 주옥 같은 글을 풀어준 고재봉 박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나가며 미추홀 바다를 담다에 동행한 소소한 이야기. 김상태, 사단법인 인천사 연구소장. 학산문화원의 올해 사업 중 하나인 음식문화 탐방에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인천 음식문화에 대한 책이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음식 그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주변적인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대부분이고 노포로서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주류였다. 이번 학산문화원의 기획 의도는 인천광역시 전체가 아니고 미추홀구 음식문화 특색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출신 지역의 다양성은 그대로 음식문화에도 반영된다. 어릴 적부터 익숙하게 만들어 먹고 즐겨왔던 음식을 거주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쉽게 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화와 문화가 접촉을 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듯이 다양한 지역의 음식 문화가 기존 음식 문화와 만나면서 변형된 음식 문화를 만들기도 한다. 예컨대 6.25 전쟁 이후 보편화된 밀가루 보급으로 국수가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밀가루를 이용한 칼국수를 보면 지역에 따라 바지락 칼국수, 멸치 칼국수, 사골 칼국수, 장 칼국수 등으로 불리며 기본으로 하는 재료가 다르다. 인천의 경우 다른 어떤 지역보다 바지락 칼국수가 대세이다. 바지락의 출신이 바다이기 때문이다. 쉽게 재료를 구할 수 있는 소재가 칼국수의 기본이 된 것이다. 우리는 미추홀 음식문화 특색을 찾기 위해 주제로 선택한 것이 바다였다. 비류가 미추홀에 도읍을 청한 것도 농경지로서의 땅보다는 바다를 열고 나갈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한 것이다.
미추홀구는 인천 중심지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천 영역이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인천 원도심이었다. 지금이야 사정이 조금은 달라졌지만 바다와 가까이 접해 있는 미추홀구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좋은 사람과 함께 있기만 해도 행복한데 여기에 곁들여 맛난 음식을 함께 할 수 있는 행운까지 겹쳐진 여정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예상했던 인원보다 줄여서 4명 이내로 제한이 되면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 못내 아쉽다. 이번에 방문한 음식점들은 맛집 탐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음식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때문에 음식점에 대한 홍보보다는 음식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어 수고로움도 마다 않고 반겨주신 주인장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었다. 음식 탐방을 통해 음식에 진심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소문난 집은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맛에 대한 평가는 냉정한 것이고 신압으로 다시 찾는 단골이 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게 되었다. 미추홀 음식 문화는 이제 각각의 지역에서 만들어지던 음식이 미추홀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미추홀 음식점을 드러내놓고 자랑질하고 싶지만 소리 소문 없이 다시 찾아가 보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고자 한다. 우리 음식의 기본은 정성이고 원재료의 신선함을 뛰어넘는 비법은 없다는 생각도 다시금 하게 되었다. 바닷가를 끼고 있는 미추홀구의 음식은 풍성하고 신선한 값진 바다를 담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날로 심해지면서 한반도 해역의 어획물도 위태롭게 변화하고 있어 예전에 하찮게 여기던 생선들조차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이마저도 우리의 밥상에서 찾기 어렵게 되는 시간은 얼마나 빨리 다가올까 하는 두려움이 든다. 우리가 환경에 눈을 돌려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해지지만 아직은 실감을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음식 탐방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학산문화원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특히 물심양면 도움을 주신 정영서 원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물론 원만하게 음식 탐방이 이루어지기 위해 묵묵히 애써주신 사무국장님과 사무실 식구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남긴다. 더불어 음식 탐방에 동행했던 이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마지막으로 멋진 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원고를 붙잡고 씨름한 고재봉 박사에게 박수를 보낸다. 미추홀의 바다음식 탐방. 정현숙, 주식회사 PNC 대표, 미추홀 학산문화원 부원장. 미추홀 학산문화원 주관으로 바다음식 아카이브의 후발 멤버로 참여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옛맛을 지켜가고 더불어 현대인의 다양한 입맛을 맞춰가며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시는 많은 분들을 뵐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근래 들어 본물 터지듯 SNS, 유튜브 등 많은 영상 매체에 먹거리에 관한 홍보글이 난무하는데 우리는 그 영상 앞에 앉아 눈으로 음식을 보고 느끼면서 입소문이 자자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향하기도 한다. 그중 미추홀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물텀벙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인천항에서 가까운 용현동 물텀벙 특화 음식거리는 1999년에 미추홀구청에서 구역 전체가 물텀벙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음식거리로 형성한 곳이다. 가장 오래된 성진 물텀벙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용현사거리 부분에서 7집에서 10여 집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며 각처에 입소문이 나면서 명소로 알려지게 되었다. 물텀벙은 아기의 별칭으로 생긴 모양도 흉하고 많이 잡혀도 크게 쓸모가 없는 물고기로 취급되어
바다에 던져버릴 때 텀벙하는 소리가 났다고 해서 물텀벙이라 불렸다고 한다. 볼품없는 아기가 미나리, 쑥갓, 콩나물, 미더덕, 조개 등을 듬뿍 넣고 끓이는 얼큰한 탕가찜으로 오랜 시간 지역에 자리 잡아왔다. 그리고 이번 탐방으로 처음 접하게 된 생아기 들깨탕은 들깨가루를 넣어서인지 담백하면서 색다른 영양식으로 철분과 인이 풍부하고 타우린 성분이 많아 숙지 해소에도 환영받고 고달픈 하루를 마감하며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소울푸드로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 음식 문화도 마치 물텀벙과 같다 하겠다. 음식 문화가 세월 속에 조금씩 변형되었더라도 마냥 익숙하고 친숙했던 것만이 아닌 같은 음식 안에서도 다른 공통점을 찾아가는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알게 되는 과정이었다. 또한 음식 기행의 먹과 맛으로 기대감이 충족되는 시간이었기에 잠시의 멈춤으로 마음이 채워지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다. 동행 내내 해박한 지식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쉴 새 없이 풀어주신 정형서 미철 학산문화원 원장님, 김상태 인천사 연구소장님, 천영기 학산포럼 대표님, 고재봉 박사님, 박성희 사무국장님께 감사드린다.